자, 여러분 올해 그럭저럭 다 갔어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연말이기 때문에 그냥 큰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뭐 다음 주 정도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겠는데, 아, 올해 어떠셨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주식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좀 또다시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뭐 작년이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유례가 없는 그러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 작년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올해 진입 아니면은 작년 말쯤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만들어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확실한 것은 이제 하반기 그죠? 하반기에는 그렇게 썩 재밌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 기대하고 들어와가지고 조종과 그리고 이제 뭐 한때는 또 2,800 근처까지도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야 주식 투자 진짜 이거 어렵다. 어, 진짜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수익 내려고 갔더니 너무 주식은 또 역시 안 되는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느낌도 받는 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많은 분들 오시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주식 투자,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제 수익 다 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한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되 어떤 우리가 재무적인 목표에 있어서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여윳돈 내리는 종잣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불려 보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오면 좋겠다. 언제 이렇게 올라올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막연하게 물론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 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기보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성과가 있죠. 그래서 항상 뭐 어떤 그 일에는 항상 그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할 때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도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목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도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은 처음엔 열심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라든지 목표, 중간중간에 목표가 있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성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목적에 이제 도달한다든지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러한 단계 시스템이라 할까요? 관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도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냥 주식 하나 종목을 사서 수익 나면 좋고 그러한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그 올해 그 우리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근데 아마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슈를 돌이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영끌 투자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모든 것이 치솟고 있죠. 특히 그 집값, 아파트값 이런 부동산 올라가지고 이런 부동산 상승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쫓아갈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익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좀 뿌듯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집값 아파트 상승률을 딱 보니까 그 뭐랄까요, 성취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도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와서 좀 희망을 가지겠구나 했더니 부동산도 저만치 뛰어가지고 또 그만큼 좁혔다고 생각한 그 갭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어디까지 쫓아가야지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뭐 나의 그 왜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오르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다 오르는데 뭐가 안 오릅니까? 제일 먼저 내 월급이 안 오른다고 하죠. 내 월급이 안 오른다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식 성적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예? 내 주식이 안 오릅니까? 아이고, 위대한 믿는 주식이 안 올라요. 예. 보통 보니까 그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내 월급 그리고 내 자식의 성적이 안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쫓기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는 사실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 살고 있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부가 또 있는 쪽으로 돈이 돈을 불러일으켜서 더 있는 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갈수록 어때요? 따라가기가 더 버거워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냐,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원망만 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또 쫓아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나섰고 영끌 투자, 영혼까지 딸딸딸 끌어서 총력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제 영끌 투자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연금을 끌어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연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죠? 노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그때 이제 생활비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연금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연금 끌어 투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금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위험해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끌어서 또 투자를 한다. 물론 이게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지만은 연금은 이제 누려야 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서 다시 투자한다. 글쎄요, 뭐 더 크게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그것보다는 연금으로는 지금 현재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좀 충분히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깃들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연금 정도 성격이 되어지면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또 단기에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만약에 손실을 입는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더 대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올인 해가지고 승부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금 어두워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휴지요? 휴지, 그래요. 우리는 노후에 이제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지금부터 투자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조정을 이제 크게 받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기회입니다. 잘 찾아보면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제가 무방 우리 전문가들 거의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번씩 만나는 동안에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종목들 물론 있어요. 기대되어지는 종목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결국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이 뜨거울 때는 물론 수익이 납니다만은 그 위에는 또 까먹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이번 장은요 우리에게는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러한 기회의 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라왔고 올해는 좀 재미가 없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날 장은 절대 아니죠.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도 쉬어갈 때가 있고 뭐 작년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 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종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 그 주기를 가지고 있죠.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 속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 속에서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 있는 이 장은 사실 여러분 올해는 좀 재미가 없고 최근에 몇 달을 보게 되면은 3,300에서 2,800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상당한 기회의 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주기가 있죠. 여러분 시장에서 알고 있는 주기 어떤 거 알고 계십니까? 한 3년, 3, 4년 정도 이루어지는 기침 파동이 있고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주글라 파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파동의 이제 그 변곡, 시작과 꼭지 잘 이해하면은요.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주시하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기 중에서 10년짜리 주글라 파동 있죠. 거기에서 오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 이제 그 10년 동안에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신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좀 다양하기는 하실 텐데 아무래도 저기 막 20대, 30대 이러신 분보다는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아마 그 뒤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제가 볼 때 4, 50대가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40대에서 50대 이 사이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데 뭐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금전적으로 약간의 어떤 여유가 있다든지 그래도 이제 수익이 어때요? 한참 동안 이렇게 정점에 올라와 있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
지금 이제 수익 나가지고 어서 빨리 이렇게 불어 나가지고 내가 좀 차도 좋은 거 타고 또 뭐 집도 좀 좋은 데로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여행도 좀 다니고 싶다. 아무튼 뭐 좀 윤택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투자를 하실 텐데, 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아마 이제 그 금액이 다 다르실 거예요.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각자가 다르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게 시작하고 또 좀 여유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작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요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작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러한 지금 뭐 몇천을 가지고 몇십억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 될 것은 아까 보신 그런 노후 자금인 것 같아요. 한 60 이후로 60세, 65세 이후로 이제 노후 생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걱정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 40대 후반에서 50대 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른 연령대도 있겠지만은 40대 후반쯤에서 50대 초반에 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은요, 물론 다른 필요도 있어요. 지금 뭐 앞으로 쓰여야 할 부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지만은 또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노후 준비입니다. 나중에 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후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늦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좀 늦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노후에 있죠. 여러분 노후에 여러분이 월 생활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뭐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작게도 말고 너무 많기도 말고 적정한 그런 생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머니님 200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 받는 걸로는 사실상 부족하죠. 추가적인 어떤 그러한 수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시스템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노후에 받고 싶은 그런 월급이 있는데 그것을 연봉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연봉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있죠. 여러분이 10년 후에 받고 싶은 연봉만큼을 지금 묻어라는 겁니다. 연봉만큼. 그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은 버겁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이후에 연봉 5천 정도는 받고 싶다 하면은 매해 5천만 원씩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받고 싶은 연봉을 묻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천을 묻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천을 묻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막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나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다른 그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지금 맞춰 나가시면 되거든요. 뭐 저기 아까 한 300 정도 필요하신다는 분들이 혹시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은 매달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맞춰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왜 그러면 지금
그 연봉만큼 묻을 수 있는가? 10년 후에 받고 싶은 연봉만큼을 지금 묻으라고 하는 건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은요. 상당히 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하시는데 아마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요. 상당한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끝이 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라고 했죠. 사실 제가 연봉을 지금 앞으로 만약에 10년 동안을 투자를 한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있는 분들 10년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면은 지금 그 받고 싶은 연봉만큼 묻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연금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투자하면서 불려가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의 10년 동안에 10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10배. 큽니까? 아주 크다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배를 만들려면 매달 그 100%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년 100%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10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주식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매해 100% 100만 원 매해 100%해서 10배 만들고 보다는 10년 동안의 그 기간 속에서 도전하면서 10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C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는 놔두고요. 우리가 지난 10년 하면은 우리 주기 속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10년마다 한번 큰 위기가 오고 기회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위기 속에서 장이 시작되어서 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또 꺾여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10년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10년 전 대충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죠. 그때. 자, 그러면 그때 이후로 그때 모든 종목이 폭락을 하였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10배 이상 도달한 그러한 종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면 NC소프트거든요. NC소프트가 그 당시에 한 2만 원대에 있었어. 2만 원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만 원대 가버렸죠. 아니 2만 원대 있는 종목이 100만 원에 갔습니다. 물론 10년은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10년 정도를 이렇게 그때를 기점으로 10년 정도 했을 때 딱 10배 이상 도달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까지 도달을 하였죠. 네, 2만 원대 있는 것이 2018년 정도 갔을 때 그래도 40만 원대에 들어갔으니까 10배 이상은 충분히 간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있죠. 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게 2008년도는 가장 큰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2,000원이었거든요. 2,055원 정도가 되었는데 한 2018년쯤 됐을 때는 얘는 한 30만 원 이상이 올라왔죠. 얘는 10배가 아니고요. 100배가 올라 버렸어요. 100배. 대단하다 그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셀트리온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되는데 그래도 100배를 먹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냥 지내고 있을 텐데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군요. 참 기회였다 그죠? 셀트리온. 물론 뭐 꼭지 여기 2055원 이 자리는 살 수는 없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대비로 보면은 심지어는 100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보죠. CJ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CJ. CJ라는 종목은요. 2008년도에 보면은 이 종목도 불과 2만 원 정도, 2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있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상승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얘는 2015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됐는데 그때 가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3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10배가 진행이 되어진 거죠. 10배. 아주 막 10배 아주 크게 갔습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에 방송을 많이 듣고 또 이런 사례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이런 종목이 그렇게 나갔어? 사실 CJ라는 종목 평범하죠. 평범우량한 종목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평범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큰 이슈를 탄다든지 테마를 탄다든지 그런 종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구나, 좋은 기업이구나 이런 것만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보니까 이렇게 10배 이상이 이렇게 상승을 하였죠.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우리 SK 하이닉스 이제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오르면서 이제 이 종목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10년 전, 약 10년 조금 더 됐죠. 그 당시의 바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험악한 바닥이었거든요. 이때 그때 가격이요. 하이닉스가 그때 가격은 10,000원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불과 6,000원, 7,000원 할 때요. 진짜 하이닉스 때 진짜 뭐 똥주였거든요. 이때 하이닉스 막 주가도 폭락했죠. 그때 뭐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아 이거 하이닉스를 왜 사냐? 하이닉스는 이제 지는 해야 예, 힘그 어려운 회사야 지는 해야 그렇게 보았던 종목들이 여기서 어때요?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10만 원 훌쩍 넘어갔죠. 이제는 하이닉스 인기 많아요. 아주 인기 많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뭐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났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었어요. 특별한 종목이 아니고 숨겨진 종목이 아니고 또 뭐 어떤 테마를 타는 그러한 종목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반도체라든 어떤 그러한 이슈 테마를 타기는 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이렇게 상승하는 내내 어떤 그 맨날 호재만 있고 테마를 타고 그러한 종목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볼 때 어때요? 10배 그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수차례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노후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에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올라온 종목 아니냐. 그렇게 올라온 종목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만 되면 잘 아는 그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는요, 과거 2008년 대비해 가지고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세어봤거든요. 세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다 세지도 않았는데 코스피만 있죠. 코스닥 제외하고 코스피만 그것도 우선주 빼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봤나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절반도 안 보았는데 그 10배 이상 오른 종목 있죠. 물론 가까이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딱 정말로 10배 바닥 가격 보고 10배 안 되는 거 탈락시켰어요. 한 9배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10배 가까이 오는데 제가 대충 보고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런 때도 불구하고 반도 안 봤는데 200개가 넘는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은 어떤 장이었냐면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재미있는 장이 아니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그 리먼 사태 이후로 어때요? 반등은 조금 하였지만은 2011년도 이후로 장기간 동안에 별로 이렇게 시장은 재미가 없었던 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별로 여러분 체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서 대충 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코드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우리 대충 여기서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동아약품은 별로 그렇게 못 갔죠. 크게는 못 갔을 것이고 뭐 KR모터스는 뭐 별로 좋은 종목 아니고요. 경방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때 3,000원 26,000원이니까 10배는 아니지만 이건 탈락이 되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 10배 기준으로 보면 탈락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죠. 메리츠 화재는 얘도 뭐 그렇게 얘도 좀 비슷하게 올라왔기는 왔군요. 저기 바닥이 3,000원 중반 되니까 3만 원 왔으니까 딱 10배는 아니지만 얘도 뭐 도달했다면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27,000원 삼양홀딩스입니다. 바닥 27,000원 3만 원이 안 되는 것이 30만 원 왔으니까 10배 간 종목이죠. 예, 하이트 진로는 근래에 나왔고요. 유한양행 우량하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막 10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율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0원 돼서 3만 원 갔으니까 10배 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막 10배 이상으로 올란 10년 주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10배 가까이 이렇게 찍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노루홀딩스도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4만 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식을 항상 볼 때 지금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를 봐서 그렇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10배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다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다 그 세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반도 보지도 안 했는데 2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0배 이상 간 종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온 종목까지 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 금액이 다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노후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진짜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나중에 지금 막연하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그 투자라는 것은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적인 필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도달하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를 하면 좀 근사한 걸 생각해요. 아주 화려한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막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들 있죠.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필요한 부분. 그것을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초과적인 수익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화려한 거 이런 걸 쫓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에 작게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현실적인 것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부터 나중에 10년 후에 받고 싶은 그 연봉만큼을 지금 묻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연봉을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은퇴해가지고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5천만 원을 묻으세요.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후속주들을 묻어 놓으면은 그 10년 후에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억이 만들어지잖아요. 5억. 그죠? 그러면 5억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수익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 그 노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재투자하지 않고 따로 딱 떼놓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딱 넣어놓고요. 이거는 투자해가지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니까 내 생활비라든지 이런 그 비용이 되니까 절대로 쓰면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매년 5천만 원씩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데 만약에 5년 5억이 달성되었다면은 여기서 다시 5천만 원을 나중에 딱 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5천만 원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 이후에 10년만 사는 거 아니죠? 20년, 30년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20년, 30년어치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거 말고 딱 10년 후만 하자고요. 특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요. 그래서 10년 후에 딱 10배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한다고 생각해요. 60세 정도 되어서 은퇴한다. 그때 만약에 그 5억 정도가 있다면은 4억 5천 원 은행에 넣었다가 매년 5천만 원씩 꺼내서 씁니다. 예, 쓰고 5천만 원은 또 그때 딱 떼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하면 또 그 뒤에 10년을 또 굴리면은 어때요? 또 만들어지겠죠. 또 5억이라는 그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10살 정도는 더 먹겠죠. 그리고는 이제 또 쓰는데 거기도 또 떼요. 또 떼가지고 5천만 원을 떼가지고 또 10년 묶고 그래가지고 한 30년 하면 이제 거의 60세부터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9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굴려간다면은 노후 보장이 된 노후가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꼭 5천만 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봉만큼만 지금 묻으세요. 묻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 그 정도 5천만 원 정도 연봉 받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 지금 연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유 있는 돈 딸딸딸 긁어도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 나 괴리감 생기는데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금액이 작더라도 일부는 좀 떼가지고요. 그렇게 좀 묻어주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까 5천을 묻듯이 작으면 1,000을 묻고 그거보다 작으면 더 작게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지금 현실적으로 한 2, 3천 정도, 3천 정도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1,000 정도라도 떼가지고 이 1,000 정도는 노후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2,000원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종목 괜찮은 거 있다면 사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고요. 적어도 일부는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또 이번같이 조정 안 들어오고 할 때 팍 빠질 때 어때요? 그때쯤 되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돈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미 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 떼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0이라도 시작하고 그보다 작다면 더 작게 시작을 하세요. 몇 벽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 그러면 더 이상 여윳돈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있죠. 매달 10만 원씩만 아끼세요. 외식 좀 줄이시고요. 예,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드시는데 그런 거 좀 줄이고 해가지고 매달 10만 원만 아낍니다. 매달 10만 원만 아껴서 적립식으로 있죠. 이러한 종목에 적립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매달 10만 원씩을 쭉 이렇게 담아간다. 근데 지금 담아두는 10만 원이 10년 후에 10배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매달 어때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의 그러한 연금이 생기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금액이 작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노후의 연봉 정도를 만들어져 가는 분들도 좀 아껴 가지고요. 10만 원 정도를 불입을 하세요. 매달. 그래서 10년 후에 매달 그 10만 원을 꺼내 쓰는데 10배가 갔다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사실 외국인들은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그 연금 있죠. 은퇴 후 연금을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예, 그걸 목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만들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30대, 40대는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요. 60세 은퇴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2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5천만 원 연봉 받고 싶다고 하면 500으로 시작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40세면 50세까지 5천만 원 만들고요. 60세 될 때 5억 되면 되잖아요. 5억. 왜냐하면은 10년 동안에 10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10배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10년 동안에 그 10배 된 것이 또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40대 시작하시는 분은 500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500으로. 자, 그러면 나 지금 30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라면 더 쉽죠. 앞으로 30년 동안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30대 얼마 투자하면 됩니까? 불과 5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50만 원만 딱 50만 원 사실 크게 어려운 돈 아니잖아요. 조금 저축해가지고 50만 원을 3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배를 목표로 한다 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목표를 하면은 50이 500 되고 500이 5천 되고 그래서 5천이 5억 되면 되는 거잖아요. 30대 불과 50만 원만 묻어두면은 잘 하면은 5억이 되는 건데
그리고 5천만 원의 그 노후에 5천만 원씩 연봉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50만 원보다는 더 두면 좋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이고요. 주식의 원리고 이게 복리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연끌 투자한다면서 빚내고 막 하는데 왜 빚을 냅니까? 빚내 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 왜 빚을 내요? 조금만 내가 아껴 쓰고 노력해 가지고 50만 원 이상만 확보를 해 가지고 30년 동안의 목표를 이렇게 굴리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50만 원 이상 그게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1억씩 연봉 받는 생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40대 후반, 50대 그 있는 분들은 지금 중요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의 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은 이 10년 주기가 있지만 10년 동안에 10배씩 이렇게 오르는 주기가 있지만은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10년 동안을 보면은 한 번은 활황장과 한 번은 침체장이 반복적으로 그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년대 큰 상승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횡보 구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한번 큰 장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부터 들어와 가지고는 정체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리듬을 반복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크게 한번 가는 활황장이 될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활황장이 온다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종목들이 그런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갔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 바닥에서. 물론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러한 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절대로 막연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 이미 사가지고요, 꽤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 언제 샀냐면 2000년대 초반에 샀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괜찮아서 샀어요. 이거는 좀 잘 키워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비록 빠지기는 하였지만은 그 위로 상승해가지고 어떻습니까? 5만 원대까지 지금 4만 원대지만 5만 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 살 때 불과 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만 원 초반대 있는 종목이 봤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1년 10년 동안에 10배를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종목은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됐죠.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어땠습니까? 만 원 초반에서 5만 원대까지 금세 올라가 버렸다고요. 이런 종목 만나면요, 여러분이 꼭 10배가 아니라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느낌 드십니까? 아까 10년에 10배 하니까 뭐 별로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먹어보았느냐, 별로 실감이 안 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산 종목이에요. 이거 좀 오를 것 같은데, 정말로 한번 분출이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샀어요. 좀 오르는 것 같았다가 얘도 쿡 빠지긴 했지만 그 위로 상당한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때 5,000원 이하, 5,000원에 이하 있던 것 종목이 한 1년 좀 넘으니까 1년 조금 반대했나요? 그러고 나니까 2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5,000원 이하에서 샀는데, 그죠? 5,000원 이하에서 벌써 여기까지 가는데 벌써 2만 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하면은 10년 동안에 10배를 목표로 가는 것이 절대로 그냥 그 뜬구름 잡는 듯한, 나하고는 상관없는 동화 같은 그러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현실입니다. 현실. 절대적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죠. 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주위에서 한번 물어보고, 친구야 좋은 종목 없어?
그래서 한번 사보고요. 오르면 좋고 빠지면 아 친구가 또 이상한 거 알려줬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투자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예, 친구는 이러한 의도로 여러분에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는 한 1년 뒤에 괜찮아질 것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오를 종목으로 받아들이고 사가지고 좀 빠지면 이거 오를 줄 알았더니 안 오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자는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한다. 대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있죠. 제2의 NC소프트가 될 수 있고 제2의 CJ가 되고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시세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그냥 기동량에서 막연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 모든 투자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재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10년 정도 10배로 간다면은 10년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조정도 있을 거예요. 바로 가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목표가 있으면 이 조정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조정이지만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막 그 당황스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발 지금 이제 이러한 후속주들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후속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이미 떠났지 않느냐? 괜찮아요. 후속주들이 있으니까 시장은요 한꺼번에 가지 않고 뒤에 가는 종목도 있고 그 뒤에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 장이죠. 첫 번째 출발은 지난 코로나 사태 자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달려간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출발하는 종목은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종목들에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특히 40대 후반 50대 있는 분들 있죠. 신중하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그냥 흘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10년 후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박 쫓는 거 아닙니다. 대박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지만은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서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을 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될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들을 심고 이제는 키우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인데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면 수익도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꼭 장기 그러면 장기만을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키워가는데 이격이 나면 중간에 챙겨도 돼요. 챙기고 또 나중에 조정할 때 또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만으로 가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작년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계좌 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1억 있는 것이 1월 달에 1억 게 되는데 5월 달 가니까 1억 8천까지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푹 늘어났죠.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났을 텐데 우리 회원님들이 작년에 이거 보내주신 계좌였거든요. 그 제 계좌를 봐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작년은 워낙 좋았는데 또 이렇게 도전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골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과 그러한 종목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이 오셔가지고요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 이벤트가 좋더라고요. 88TV 오늘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벤트에 대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번에 올라왔던데 뭐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 보시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벌써 다 되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고 투자를 준비해 가세요. 제가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무료 추천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월요일 날 드릴게요. 월요일 지금 좀 떠가지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무료 추천주 드리려고 하는데 월요일 무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